자, 우리 하루 한 권 책 읽기. 네. 자, 우리 주중에 일주일 동안 못해서 오늘 주일 다 읽어 마치고 또 하게 됩니다. 오늘은 5권입니다. 옥춘당. 그리고 너무 유명한 책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 그리고 그냥 그렇다고. 네, 조금 요 책들은 다 우리 아들 때문에 빌려왔는데 저도 읽어봤습니다. 도시악어. 그리고 아주 작은 게 치키티토.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옥춘당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는데 만화 같은 사실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 문장 중에 그래도 감동적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자동 씨와 김수님 씨는 전쟁 고아였다. 오줌은 2칸, 똥은 3칸 몰라요? 이 화장지를 절약하는 김수님 씨의 잔소리죠. 이 글을 쓴 사람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할머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여름에 고여있던 그 집을 오래 기억한다. 고자동 씨의 손녀인 주인공이 여름 방학이면 그렇게 할머니 집에, 시골인 할머니 집에 그렇게, 시골? 하여튼 그런 도심이지만 변두리 같은 그런 할머니 집에 있었었나 봐요. 김수님 씨가 천천히 녹여 먹던 사탕, 제사상에서 가장 이쁜 사탕, 입안 향기가 퍼지던 사탕, 옥춘당. 근데 저도 옥춘당이 뭔지 몰랐어요. 보니까 옥춘당이 왜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이 동그란 사탕 있죠? 그게 옥춘당이더라고요. 요렇게. 여기는 다 안 나왔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좀 크게 나왔죠, 옥춘당.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옥춘당. 그리고 병원을 찾았을 때 할아버지는 폐암 말기 환자였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 자신의 몸을 닦으셨다. 폐암 선고 6개월이 흐른 뒤 어느 화창한 초여름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폐암 말기니까 그 치료 안 받고 조용히 그렇게 가신 거죠. 할머니는 말을 잃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잃고 나서 할머니는 말을 잃었고, 요양원 사람들의 말로는 할머니는 종일 동그라미만 그린다고 했다. 할머니가 가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다고 하는 말에 나는 한 사람이 떠올랐다. 할아버지겠죠. 제가 감상을 슬픈 감상으로 지어봤습니다. 먼저 이 책은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막내 때문에 빌려온 책인데 어른을 위한 그림책 같아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한 권의 글로 그림으로 담겨서는 가슴속 깊이 들어와 내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을 소환했다. 그리고 곧 내 인생도 이럴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다고 처량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고 그저 순리로 받아들여졌다. 저도 이런 말 하기 좀 그래 늙어가나 봐요. 그죠? 옥춘당이라는 사탕 늘 봐오던 것인데 오늘에야 알았다. 제가 이거를 새벽에 썼나 봐요. 엄마를 소환할 수 있죠.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은 새벽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옥춘당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너무나 유명한 오 마이 캡틴, 영화로도 유명하죠. 영화로 먼저 나오고 글로 써졌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자,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자신들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나는 아이비리그 진학보다 참된 교육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자신 있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 사회도 이제 귀족 학교는
우리나라 입시 지옥처럼 굉장한 고통을 주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를 잃는다는 건 다른 이유가 없다. 그 사람이 인류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인류야말로 열정의 집합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시, 낭만, 사랑, 아름다움이 세상에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한방의 총소리와 함께 닐은 닐은 죽은 진정으로 죽은 시인의 사회 정혜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연극을 더 이상 못하게 되자 자살로 마무리하죠. 물론 그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준혜원이고 죽어야지만 정혜원이 되는데 정혜원이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상. 우리나라에도 소위 스카이, 미국은 아이비리그 경쟁의 최고의 경지로 오르기 위해 그 과정의 절망과 아픔들을 고스란히 책 속에 투영된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미 영화로 잘 알 것이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고 외친 대사는 그저 탐닉하거나 쾌락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열정과 책임을 지라는 말일 것이다. 네, 이렇게 두 줄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책도 우리 막내 때문에 빌렸는데, 이렇게 연인들의 얘기더라고요. 만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 읽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마 꼰대인 것 같기도 하고 공감대가 잘 설정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 한 줄로 적었습니다. 그냥 그랬다. 유튜브로 젊은이들의 사랑과 이별을 감각적으로 다루어서 그런지, 나는 꼰대라서 그런지 그냥 그랬다. 왜 이 책을 읽지? 아, 맞다.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하려고. 책도 그냥 그랬는데 나도 그냥 그런 아버지 같다. 네, 이렇게 단상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것도 동화책인데 생각이 많은 동화책이죠. 여기 지금 악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악어를 무섭게 보잖아요. 그죠? 무서운 동물로만 보잖아요. 그렇지만 악어도 자기가 원해서 도시에 온 게 아니고 동물에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악어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도시악어. 내용보다 그냥 단상만 나눠보겠습니다. 악어, 도시에 산다. 사람에게 악어는 노출되면 안 되는 위험한 동물이다. 악어는 그런데도 작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한다. 거기에 접근하면 사람들은 악어를 괴물로 본다. 위험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악어는 사람들과 가까이 살려면 악어가 죽거나 가둬둬야 한다. 동물원이나 가방이나 가죽이나 지갑 정도로. 악어 가죽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동화책이 아니라 그림책, 어른들을 위한, 우리는 타인에 대해 또는 이방인에 대해 악어와 같거나 혐오 동물처럼 여기는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다. 그것이 폭력적인, 그것도 모르고 악어는 도시에 살지 않고 저 밀림에 살아야 한다. 그렇게 자기가 살 곳이 다 있는 것이다. 사람도 악어가 물을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해주면 악어가 물을 만나듯 활기 있고 아름답게 살 것이다. 악어는 밀림에 살아야죠. 물에 살아야 되죠. 동물원에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악어는 육식동물이라는 것 인정해야 한다. 인정할 때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도시악어.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책, 아주 작은 게 치키티토. 이 책은 뭐랄까요, 애완동물이 아니죠. 반려견을 너무 기르고 싶은 한 아이가 반려견이 아니라 개 액자를 받고 실망하면서 상상 속에 그 개를 기르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벤은 주인공이 벤이에요. 방학 때나 휴일에 시골로 놀러 가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시골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벤은 속이 상했다. 그 아이는 벤보다 별로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았고 낡아 빠진 카누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벤보다 더 잘 사는 집 아이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애는 개를 키울 수 있는 시골에 살고 있었고 실제 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벤이 일찍 돌아가신 외삼촌이 골통품이라고 외할머니에게 준 액자를 받아요. 그 액자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치키티토 치아와. 그러니까 그 개의 이름이 치키티토인데 포르투갈 언어래요. 아주 작다. 너무너무 작다. 그리고 치와와는 개의 종류면서 이 멕시코의 지역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멕시코 지역에서 나온 개 이름이 치와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치키티토를 현실에서 기르지 못하니까 런던 도시에 사니까 상상해서 기르다가 눈만 감으면 그 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 납니다. 그래서 애가 이상해지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잘 돌보고 앓고 난 뒤에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가 새끼 9마리를 낳아요. 그런데 자기는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상 속의 개를 생각하다가 이제 마침 이 벤을 위해서 어머니가 런던 북쪽에 공원이 많고 조금 전원적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마침 그래서 그 개 중에 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이제 할아버지는 브라운이라고 부르고 이 친구는 치키티토라 불러요. 근데 이 개는 브라운이라는 것이 자기 이름으로 이제 훈련되어 있는데 이제 이상 속에서 자꾸 치키티토 찾으니까 이 개가 이 브라운이라는 개가 자꾸 거부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 소녀는 이상과 현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현실을 받아들여요. 이것을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인가 간절히 소망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것,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아마 성장 소설로서 그런 의미가 얘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말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벤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말했다. 애타게 바라는 건 이루어지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법을 또 배워야 하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줄거리는 얘기했고요. 이제 브라운, 즉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느끼다가 결국 브라운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 할머니 말씀처럼 무엇인가 소망하고 간절히 가지면 그 이후 그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 동화 같지만 성장 소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어른들도 읽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읽으면 참 좋은 책이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5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